유럽의 심장, 영원한 중립국 스위스가 극심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과 10년 안에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초고령화 사회가 낳은 뜻밖의 현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정성을 자랑하던 스위스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한국의 고령화 사회 대비책이 완벽하다는 소문에도 스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스위스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처럼 한국의 손길이 닿게 되는데요. 한국의 지혜와 무상 지원은 과연 스위스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이 스위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가 그것도 불과 10년 안에 국가 재정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군요. 그들의 고민은 바로 초고령화 사회가 낳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정성을 자랑하던 스위스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완벽해 보이던 이 시스템이 오히려 스위스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스위스 정부는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우리 스위스의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이는 곧 국가 재정에 거대한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재무부 장관인 카린 켈러마이너스 수터는 한숨을 쉬며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인 인구는 늘고 그에 따른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2%씩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이는 곧 5년 안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가 지난 5년간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연금 지출은 현재의 1.5배, 의료비 지출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강료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끔찍한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부담액은 이미 매년 100억 스위스 프랑 약 14조 원을 넘어섰고 의료비 지출은 무려 150억 스위스 프랑 약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스위스의 국민의료 시스템은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 요양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도 스위스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WEF의 보고서는 스위스가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10년 내에 경제 성장률이 0.5%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7%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스위스가 이제는 고령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베르세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스위스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레이션 스위스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시계 산업과 제약 산업마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고 국제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스위스의 GDP 성장률은 2024년 2.1%에서 2025년 1.5%로 하락했으며 2026년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스위스 경제 역사상 전례 없는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노인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시리와 제네바 거리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우리의 연금은 우리의 권리다.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다. 고 외쳤습니다. 스위스 정치권은 분열되었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르세 대통령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다가는 스위스의 자랑스러운 복지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질 판입니다. 그때 한 언론 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르세 대통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동양의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 스위스보다 고령화 사회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들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 아닌가?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 역시 한국의 소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위스 연방사회보험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아직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스위스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통계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19.2%로 스위스의 27%보다 낮았지만 인구 감소 속도와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었죠. 베르세 대통령은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 스위스 정부는 급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위스의 상황을 듣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듯 좌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스위스의 위기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스위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냈고 한국 정부는 스위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미영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스위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공유할 때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스위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나레이션 스위스의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연결했습니다. 우연한 계기, 바로 글로벌 인구 포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이 포럼은 전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스위스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 고령화로 신음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참석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유독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스위스 대표단의 눈에는 그들의 여유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비쳤습니다. 글로벌 인구 포럼의 개막식에서 스위스 보건부 장관인 마티아스 렌츠는 어두운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스위스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이며 사회 시스템 붕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연설의 포럼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스위스의 상황에 공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대표단석에 앉아있던 이질은 한국보건복지부 차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의 상황이 이미 한국이 10년 전 예측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럼 중 휴식 시간에 스위스 대표단의 한 인사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연방사회보험청의 고위 공무원인 막스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이 가져온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내용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한국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초고령화 사회 대응 마스터 플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인구를 사회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성공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료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금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의료비 지출을 30%나 절감했다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은 차관은 슈미트 박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슈미트 박사님. 한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10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해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가 그토록 업신여기던 한국이 자신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이지은 차관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지은 차관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국의 지혜를 저희 스위스에게도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는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이지은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위기는 인류 공동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기꺼이 스위스를 돕겠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이지은 차관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침내 풀렸다고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무상 지원 제안은 스위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스위스는 과연 한국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나레이션.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 제안은 스위스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에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상이라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돕겠다는 말인가? 한국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슈미트 박사의 강력한 추천과 함께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베르세 대통령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스위스 고령화 공동 대응 프로젝트 팀을 즉시 꾸렸습니다. 이 팀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최고 전문가 8,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단 하루 만에 스위스 현지로 급파되었습니다. 스위스 취리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전문가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곧바로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의 최고 고령화 전문가인 김민준 박사는 스위스 재무부 장관인 카린 켈러마이너스 수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5년간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올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금 고갈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췄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은 김민준 박사의 단호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을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준 박사는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액티브 시니어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팀은 즉시 스위스 전역에 시니어 일자리 매칭센터 500개를 설립하고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IT 교육, 문화예술 교육,
자원봉사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 30일 만에 구축되었습니다. 한국의 노인인력개발원 전문가 300명이 스위스 전역에 파견되어 현지 공무원과 협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스위스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전문가 1,500명은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 한국의 첨단 AI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과 진료를 최소화하여 연간 의료비 지출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보건부 장관인 마티아스 렌츠는 한국팀의 놀라운 추진력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마치 마법사 같습니다. 불과 60일 만에 스위스의 실업률은 0.5% 감소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0%나 증가했습니다. 스위스의 재정 위기는 과연 한국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나레이션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스위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은 불과 100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를 짓눌렀던 재정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죠. 스위스 국민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변화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액티브 시니어 열풍이 스위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위스의 70대 은퇴 교사인 한스 밀러는 한국팀이 운영하는 시니어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웹 개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졸업 후 스위스 스타트업에 재취업하여 월 3,000 스위스 프랑 약 42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에 부담을 주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스위스 전역에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노인들이 한국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단 90일 만에 65세 이상 노인 15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연간 15억 스위스 프랑 약 2조 1천억 원의 연금 지출 절감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스위스 전역의 병원과 요양원에 도입되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노인들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적 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스위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후 노인 의료비 지출이 3개월 만에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입원율은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재정 상태는 기적처럼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세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지난 100일간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전폭적인 무상 지원과 한국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스위스는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제안한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00일 만에 국가 재정 적자 폭이 30% 감소했으며 2035년 파산 예측은 완전히 뒤바뀌어 2030년에는 재정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위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스위스를 구한 아시아의 등대. 기적을 만든 한국의 고령화 정책. 스위스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업신여기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와 존경의 목소리가 스위스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스위스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을 즐기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문화원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넘어 함께 사는 인류라는 큰 가치를 가르쳐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위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레이션. 스위스의 극적인 재정 회복 소식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로 고심하던 다른 선진국들은 스위스의 성공 사례에 주목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즉시 한국 정부에 연락하여 한국의 고령화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한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위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령화 솔루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가에 한국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발표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협력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장 혁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해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스위스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한국 정부의 특별 감사를 표하며 국가 재정 회복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상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정부는 한국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미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인류에게 진정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이후 스위스는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명문 대학교들은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스위스 경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활력을 되찾았고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노인 인구도 이제는 활기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덕분에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한때 고령화 사회의 비극을 경험했던 스위스는 이제 한국의 고령화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의 무상 지원은 스위스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단순히 스위스 기업의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공 뒤에 숨겨진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이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가 밝혀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해주세요. 나레이션. 한국의 무상 지원은 단순히 스위스를 돕는 행위를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한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스위스의 고령화 위기 해결은 전 세계 고령화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솔루션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고령화 솔루션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전 세계 157개국이 한국의 고령화 대응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스위스처럼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의 고령화 솔루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계약에는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기술,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전략 등 한국이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모든 노하우가 포함되었습니다.
각국은 계약금으로 최소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에서 최대 5,000억 달러 약 65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은 전 세계를 오가며 컨설팅을 진행했고,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각국의 한국형 고령화 솔루션을 수출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인공지능 기업 뉴로 AI는 전 세계 50개국에 헬스케어 AI 솔루션을 수출하여 단 6개월 만에 100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한국 기업 실버로봇은 30개국에 5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수출하며 50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은 노인성 질환 치료제와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전 세계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한국의 고령 친화식품 산업, 실버 주택 건설 산업 등 관련 산업들도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총 경제적 이득은 무려 763조 달러 하나 약 99경 1,9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8배에 달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고령화 솔루션 강국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되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수출 강국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스위스에 대한 무상 지원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한국 국민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 재정은 사상 초유의 흑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인들에게는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모든 성공을 어떻게 활용하여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나레이션 한국의 고령화 솔루션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선구자로 존경과 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한국을 은혜로운 형제의 나라로 칭송했고, 매년 한국의 감사사절단을 파견하여 우위를 다졌습니다. 스위스의 베르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내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은퇴 후에도 한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스위스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스위스 명문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는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K-팝과 K-드라마는 스위스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관광산업도 한국 덕분에 새로운 활황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스위스를 찾았습니다. 스위스 호텔과 식당에서는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었고, 한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성공을 본보기 삼아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솔루션 모델을 제시하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제 대국이나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솔루션 리더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인류의 등대, 미래를 여는 국가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류 복지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얻은 부를 인류 전체와 나누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작은 아시아 국가로 치부되었던 한국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며 전 세계를 구원하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를 해결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진정한 강대국을 만든다는 것을요. 스위스의 위기에서 시작된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뛰어난 지혜와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